일단 행렬은 행렬의 정의랑 뭘 배우냐면요. 정의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 되게 간단한데 덧셈 배우고 뺄셈 배우고 곱셈 배워요. 뭘 안 배우냐면 나눗셈을 안 배워요. 이게 제일 신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행렬을 배웠던 시대가 2000년대 중반에 있었는데 중후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존나 괴로워요. 이게 나오면서 행렬이 어려워져요. 이게 나오면서 행렬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와 막 디테일한 논의와 이런 게 되게 많아지는데 이걸 통째로 날렸으니까 뭐 3개밖에 안 배워요. 그래서 행렬은 그냥 약간 바보들의 산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바보들의 산수를 하시면 돼요.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곱하기도 어떻게 하시면 돼? 그냥 바보들의 산수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행렬이 왜 들어왔는지는 이거는 약간 그냥 썰인데 그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빅데이터. AI와 빅데이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들어온 게 행렬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확통미적 기하, 지금 선택 과목 3개 중에 공통으로 채택된 게 뭐였습니까? 확통이죠.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도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공지능 수학을 수강해야 되나?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과목이 있죠, 인공지능 수학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마 행렬 배우고 뭐 할 거예요. 대충 봤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게 뒤에 쓸 게 없어요. 뭐 지수에 가서 뭐 로그에 가서 아니면 수열에 가서 뭘까를 조금 이걸 빌려다가 쓸 수 있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미적에 가셔도 연결이 안 돼요. 약간 의미가 없어요. 경우의 수는 지금 배우고 나면 확통 가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연결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사실은 뭐 대충 하시면 된다. 그래서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행렬은 뭐냐면요. 행과 열로 나타난 데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71페이지에 보시면 어떠한 데이터를,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는 뒤에 연산하다가 나올 거야. 연산하다가 나와요. 여기 연산하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그냥 행렬에 대한 어떤 정의부터 먼저 하시면 여기 좀 써봅시다. 3, 18, 7, 55, 44, 7, 13, 32. 이렇게 숫자를 적절한 행과 열에 맞춰서 배치한 거를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개념에 행과 열로 나타난 데이터다 라고 했고,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 매트릭스가 그 매트릭스예요. 자, 행은 로우, 가로고요. 요게 행, 그쵸? 요게 열이고요. 이건 몇 행 몇 열? 2행 4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행렬이라고 하냐면 2 곱하기 4행렬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얘를 뭐라고 하죠? 곱하기,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뭐라고 읽을까요? 2, 4 아니잖아. 2by, 그쵸? 2by 4라고 읽어요. 그래서 있어 보이려면 2by 4 행렬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2by 2 행렬. 알겠습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이 행렬은 4행, 4행 2열이 아닌데 오타가 났네? 아이씨, 2행 4열이죠. 거기 심각하게 오타가 났네요. 170페이지 중간에.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 m행 n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는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4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어떠한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영역. 이건 뭐 사실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는 몇 행 몇 열? 2행 2열이죠. 2 곱하기 2행렬, 2x2 행렬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사실 별말 없으면 2차 정사각 행렬을 제일 많이 다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이면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1차 정사각 행렬이 있고요. 3차 정사각 행렬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들 각각을 행렬의 성분이라고 불러요. 원소라고도 하는데 성분이란 말을 훨씬 많이 쓰긴 하거든요. 오케이? 성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의 주소들이 다 있어요. 얘의 주소들이 있다. 오케이? 얘를 행렬 A라고 놓으면 보통 얘를 이렇게 매칭을 하면 A11, A 1행 2열, A 1행 3열, A 1행 4열, A의 2행 1열, A의 2행 2열, A의 2행 3열, A 2행 4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A 2, 3은
누가 돼요? 1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소들이 다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냥 이것도 그냥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괄호 열고 i는 1, 2, j는 1, 2, 3, 4 이렇게 하시면 뭐가 돼? i는 1, 2, 1행, 2, 1행, 2행 뭐 이런 거고요. j는 1, 2, 3, 4가 될 수 있다. 1, 2, 3, 4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소하고 그냥 생소한데 대충 보면 i는 1과 2가 될 수 있네. j는 1, 2, 3, 4가 될 수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니까 이게 2행 4열이 될 수 있다. 그럼 각각의 주소는 이렇게 표현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제2열의 성분은 이라고 부르면 제2열의 성분은 얼마예요? 이게 1열, 2열, 3열, 4열이잖아요. 그렇죠? 제2열의 성분은 얼마야? 18하고 7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 질문들이 있죠. 2,3의 성분 2,3은 뭐라고 쓰면 2행 3열의 성분이겠죠. 2행 3열의 성분은 얼마야? 13이다 라고 하실 수 있고 오케이? 뭐 예를 들면 A24 A24는 누구야? 30이죠. 그렇죠. 너는 30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죠. 별거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행렬의 상등 상등이라는 거는 서로 같다는 뜻이고요. 행렬의 같은 꼴이어야만 같을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돼요. 같은 꼴이어야만 같을 수 있다. 그렇죠? 행렬의 모양이 다르면 저쪽엔 주소가 없는 거 아니야. 이쪽엔 주소가 있는데 같은 꼴이어야만 같을 수 있고 행렬이 서로 같다는 건 원소가 다 같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 맨 밑에 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만약에 행렬 두 개가 서로 달라요 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꼴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뭘 의미하겠어요? 꼴은 같고 오케이? 뭐 2x2냐 이런 식으로 모양은 그 차수나 행과 열의 개수는 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성분이 다가 아니라 성분이 다 같지가 않은 그렇죠? 일부가 다르거나 전체가 다른 이런 상황을 말하겠죠. 별거 아니니까 그냥 문제 보면 돼요. 문제는 그 OS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보는 책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전적이고 약간 난이도 있는 걸 넣은 게 OS고 OS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 부교재는 그 다음으로 어렵고 펀치라인은 존나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그 예를 들면 존나 어려운 게 여기 있다고 치잖아. 행렬은 존나 어려우면 여기 있어. 어려운 게 없다고. 그 나는 쌤 역행렬 안 해갖고 어려운 게 없어. 알겠어? 근데 어려운 걸 찾고 찾았거든. 어려우려고 찾은 건 아니야. 야 그래도 난이도 있는 걸 다뤄야지. 난이도 있는 걸 찾고 찾았는데 난이도 있는 게 별로 없어. 기출 문제도 별로 없고. 내가 그 여러 개 많이 뒤졌거든. 여러 개 많이 뒤졌어. 뭐 여러분이 잘 못 보는 책도 많이 뒤졌는데 없어. 그래서 결론은 펀치라인만 다 해결하시죠. 펀치라인도 20문제밖에 안 돼. 펀치라인만 다 해결하실 줄 알면 행렬은 틀릴 게 없다. 그리고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원래 첫 해는 원래 별게 나오면 안 돼. 첫 해는. 자 볼게요. 뭐 이게 뭐겠습니까? 3차 정세각 행렬이라는 거고요. A는. 맞죠? I와 J가 다 1, 2, 3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고요. I와 J가 같으면 뭐야? A, I, J가 1이 그치? 그럼 뭐야? 1과 1, 1, 1 그치? 1행 1열은 얼마야? 1행 1열 얼마가 되게? 2가 되겠죠. 그쵸? 2행 2열도 2가 되겠죠. 지금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다 뭐야? IJ가 같은 거죠. 1행과 1열이 같고 2행과 2열이 같고 3행 3열이 같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얼마야? 2하고 2하고 2고 나머지는 다 누구로 채워주면 돼? 0으로 채워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어려운 거야? 뭐 이런 게 어려운 거겠지.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번 써놓고 시작할게요. 보통 이렇게 안 풉니다. A1, A2가 되겠죠. 자, I와 J 값을 다 써놨고 요거를 뭘로야? I-J니까 그치? 여기는 얼마야? 1, 1이지? 그치? 그러면 요 값은 뭐겠어? X-1-1로 나눈 거잖아. 그렇죠. X로 나눈 나머지 널 X로 나눈 나머지 얼마가 되니?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널 X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면 1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주소가 얼마죠? 1, 2잖아. 그치? 1, 2니까 1, 2 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고 X 뭐야?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네요. 자, 벌써 까먹으시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하죠? X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뭐가 있고 나머지가 나오더라. 그쵸? 뭐야?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쓸걸. 일관되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겠어요? 빨리빨리 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속도 차이죠. 2하고 1이니까 2하고 1이니까 x-1로 나는 나머지고요. 그건 당연히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건 얼마가 되고 4가 되고요. 너 다시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왜 1이죠? 아니 2열이니까 x로 나는 나머지고 그냥 1이잖아. 알겠습니까? 막 어렵지도 않으시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5번은 좀만 생각해 볼래요?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봅시다. 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어떠한 조건들을 그렇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얘를 뭐 하겠다고? 행렬이라는 걸 사용해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뭐야? 한 방에 표시하겠다 이거야. 여러분 혹시나 잘 모르시겠으면 약간 엑셀 같은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엑셀을 배우나요? 학교에서? 안 배우나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아예 안 배워요? 컴퓨터 시간 있지 않아요? 없어요? 정보라는 과목이 사라졌어요? 중학교 때 배워요? 컴퓨터를? 뭘 배워요? 파이썬 배워요? 코딩해요? 파이썬? 파이썬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레고 만져요? 레고? 아니야. 어쨌든 엑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스프레드시트를?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얘기야. AIJ가 주소잖아요. 1행 1열 같은 거. 그쵸? 그럼 A가 이게 성분이 뭐가 있다고? A11, A12, A13, A21, A22, 2행 2열, A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이 있는 겁니다. 네가 행, 네가 열.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I에서 J로 가는 길이 있을 때래. 그럼 1로 1에서 1로 가는 길이 있니? 1에서 1로 가는 길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길이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 데이터가 0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리시면 뭐가 돼?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2는요. 1에서 2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1에서 2로 가는 길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1에서 2로 직접 가는 길이 있으면 뭐야? 얼마가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1이 들어오면 되니까 A12는 얼마가 돼? 1이 들어올 거고요. 알겠습니까? A13은요? A13은 1에서 3으로 가는 직접 길이 있습니까? 직접 가는 길이 없네요. 그럼 얼마가 들어오면 돼? A13은 0이 들어오겠죠. 뭔지 대강 아시겠죠? 자, 이 1은요? 2에서 1로 가는 길이 있나요? 있네요. 2에서 1로 가는 길이 있으므로 2일, A1은 뭐가 들어와요? 1이 들어오겠죠, 데이터로. 이런 식이에요. 자, A2는요, 0이고요. A23은 2에서 3으로 가는 길이 있죠? 그쵸? 그러면 하나 있고요. 됐습니까? 화살표가 왜 가운데 걸렸지? 여기 걸렸어야 되는데. 자, 웃기네요. 그 다음은 3일은요, 3에서 1로 가는 길이 있죠? 3에서 2로 가는 길은 없고요. 그 다음에 3에서 3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어요?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한 상황의 데이터를 읽어서 특정 조건을 가지고 한 방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예요. 행렬이라는 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틀렸죠. 뭘 구하래요? 모든 성분의 합이죠.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모든 성분의 합이야. 답은 얼마지? 그냥 답은 5 아니냐? 자, 이거 행렬로 구할 필요 없죠. 결과적으로 요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하겠어? 길이 있으면 얼마가 들어와? 1이 들어오니까 그럼 뭐야? 길의 개수 곱하기 1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죠. 알겠습니까?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렬이 쉽다. 그러면 에이 뭐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시험에서는 빠르게 하는 것들을 일단 요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26번, 266번. 행렬의 상등이라는 건 뭐라고요?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가 뭐야?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다 모았는데 어디서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야? 너랑 너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C는 A고요. C 플러스 D는 8이고요. C 마이너스 D는 6이고요. D는 마이너스 B다. 이거 푸시면 되죠? 여기 연립할 요소가 있네요. C는 얼마가 돼요? 연립하시니까 7이고 D는 1이 되고요. C가 7이니까 A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D가 1이니까 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습니까?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상등도 연습하셨고 성분도 보고 뭐 이런 거다. 자, 행렬의 연산 다음이요. 자, 요거 가만히 읽으셔갖고 이해가 되면 돼요. 이게 바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뭐야?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위치 정보라는 건 성분의 어떤 위치예요. 성분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야? 데이터 하나마다 식 하나마다 한 줄씩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수백 개의 데이터를 연산하고 뭐 표현하고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오케이. 행렬은 원래 그런 거다. 그 뭐 보시면 아시겠죠?
그쵸? 이게 행렬적으로 그 첫째 날 1반, 2반 이런 거 없으면은 그냥 행렬로 표시하면 되고, 그럼 당연히 행렬에서 너가 1반의 페트병과 1반의 페트병이잖아요. 다만 날짜가 다를 뿐이지. 그러면 뭐가 되는데 더해서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다. 그래서 행렬의 덧셈뺄셈은 그 밑에와 같이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 다 해야 되나? 그냥 보면 되죠. 그냥 보면 되고, 덧셈이라는 건 그 위치와 그 위치를 더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아휴, 하자, 씨발. 하기 싫어. 너랑 더한다는 거야. 너랑 더하면 어디랑 더한다고? 여기랑 더한다고. 그치? 이해돼? 그래서 얼마가 돼? 55랑, 뭐 69랑, 뭐 52랑, 그 다음에 77이랑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빼는 것도 똑같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덧셈뺄셈은 별거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좀 내용이 있어요. 실수배. 행렬의 실수배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가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 곱하기 이거. 그럼 얼마가 돼? 68, 60, 24 얼마가 되는 거야? 90이 되죠. 오케이? 행렬의 실수배 K배 A는요? 이런 걸 얘기해요. K 곱하기 A.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D 2 곱하기 잘 안 쓰고요. 그냥 2다 이렇게 써요, 앞에. 알겠습니까? 숫자 2라고 쓰면 되고 상수. 자, 행렬의 실수배라는 건 요거예요. KLA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너 먼저 곱하고 곱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12A다 라고 하면 3 곱하기 4 A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4 곱하기 3A라고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요 숫자들끼리 뭐가 가능해요?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가능해요.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가능하고요. 즉 3A 더하기 4A는 얼마? 7A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생각해 보시면 3에 ABCD랑 4에 ABCD가 있다고 치면 뭐야? 3A, 4A 더하면 7A니까 7의 ABCD랑 똑같은 거지. 요거 괜찮죠? 오케이, 요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하고요. 3A 더하기 3B.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쵸? 알겠습니까? 뒤에 가면 안 되는 거 투성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영행렬이라는 것이 있더라. 영행렬은 그냥 0으로 꽉 찬 정보들을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고 쓰냐? 몰라. 그냥 크게 0이라고 써요. 문자로는 5라고 쓰는데 그래서 약간 타이핑할 때는 5로 타이핑했거든요. 5. 근데 이제 영행렬은 이런 표시를 보통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A랑 영행렬이랑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왜냐면 ABCD에다가 0000 더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 0 곱하기 A는요? 당연히 뭐가 돼요? 영행렬이 되겠죠. 여기다 0을 곱하면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0 하니까 다 0으로 바뀌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까지도 괜찮고 넘어갑시다. 267번이요. 지금까지는 그냥 모르겠어. 뭐 그래. 원래 곱셈 가면 1차 고비가 와. 곱셈 가면 1차 고비가 온 다음에 근데 1차 고비도 아무것도 아니야. 1차 고비라고 말하니까 웃기다. 한 10%쯤 고비가 오고 역행렬 지금 안 배우는 거 배우잖아. 그때 90%의 고비가 와요. 모든 어려운 건데 역행렬에서 어렵고 어려울 건 없다. 자,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겠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시고요. 2x는요. 2a 더하기 4b가 되므로 자, x는 얼마가 돼요? a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천천히 계산하시면 15, 5, 0,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얼마야? 2b니까 이렇게 넣어서 계산할게요. 10에다가 30이 되고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35에 마이너스 5에 10에 2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 이제 그냥 빨리 하면 되겠다. 자, 너도 마찬가지다. 요거 뭐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바로 연산이 되니까 넘어가시면 2x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니까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b 마이너스 2a라고 쓰셔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배에서 빼는 거니까 바로 구하시면 저에서 2배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이고요. 2배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15고요. 2배에서 빼니까 5고요. 2배에서 빼니까 25다. 라고 빨리빨리 계산하시면 되겠다. 산수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산수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68번입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쵸? xp래. 그 x 곱해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여기다 y 곱해. 그 다음에 그게 너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럼 뭐가 돼? 이거 x잖아. 넣으면 x 0 0 x고 그 다음에 뭐가 돼? y 2y. 아씨 귀찮아. 2y y지. 그치? 그 다음에 4 2 2 4니까 뭘 다 해. 이렇게 더하면 2y가 얼마야? 2라는 거잖아. 됐지? y가 얼마야? 1이지? y는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x 더하기 y가 4라는 거니까 x는 얼마겠어? 뭐 3이다 하시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산수. 괴로워서 그래요. 2x는 2-a,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행렬 x를 구하면요. a를 구하면 되겠지. a는 빨리 해볼까? 얼마니? 1행 1열에다가 2 넣고요. 1행 2열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5고요. 너가 얼마냐? 2의 2니까 8이 돼요. 됐습니까? 빨리 하시다. 됐지? 이러고 계산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더해서 1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5다. 됐습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린 거야. 알겠어? 자, 천천히 할게요. 산수야. 산수. 이거는 그냥 생소함만 넘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지금 생소해서 그런 거지. 선생님 식을 이렇게 쓴다고요? 뭐지 그게? 아니 그냥 그게 놓은 거야. 알겠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잖아. 교환법칙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곱셈도 안 했고. 곱셈이 지랄이라고. 곱셈부터 애들이 버벅거리기 시작해. 뭐 이런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그거랑 똑같아. 경우의 수 아닌데. 로그? 로그도 안 해봤는데 바보들. 뭐랑 똑같다고 해야 되지? i 정도 처음 할 때 뭐 i 세제곱 i 대제곱 i가 뭐지? 뭐 이랬다가 지금 i 세제곱 내제곱 가깝다 하고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새로운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자, 다시 주소가 다 얼마예요? 여기 1행 1열, 1행 2열, 그치? 2행 1열, 2행 2열이잖아. 내 말 알겠어?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야? 그 주소는 뭐야? 행정부와 영정부의 숫자를 뭐 하면 돼? 제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빨리 한 거야. 1 제곱 더하기 1 제곱은 얼마니? 2. 여기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 그럼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같잖아. 그치? 너도 5.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8. 됐지? 그 다음에 이걸 구해야 됩니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치? 이게 A야. 근데 X는 이거잖아. 맞니? 잠깐 지우고 X는 이거래. 근데 뭘 구하래? 1,1의 성분과 2,2의 성분을 합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야, 어차피 얘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할 거 뭐 하면 돼? 합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버리지. 뭔지 알겠습니까? 10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냥 누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쉬었다가 곱셈할게요. 곱셈이 난리지. 오늘 덧셈까지만 나가려고 했는데 진도 잘 나간다. 과 정의까지는 그냥 그렇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 175페이지 보면 뭐라고 쓸까 하다가 그냥 개념 메뉴에 행렬의 곱셈의 밑에 개념 실수어는 완전히 다름이라고 있어요. 실수랑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서부터 좀만 조심하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앞에는 행과 열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열 뭐 이런 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그렇죠. 행과 열만 안 헷갈리면 얘가 지금 3행, 2열인지 2행, 3열인지 이런 것만 안 헷갈리면 되죠. 그렇죠. 뭐 2행, 3열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만 뭐 연습하시면 된다. 마치 이거랑 똑같다. S는 2가 뭐죠? 그러면 더 이상 안 헷갈릴 자신 있으시면 요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랑 똑같다. Y는 3. 그렇죠. 이것도 이것들 중 행이고 있죠. 열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곱셈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거 오타예요. 이쪽하고. 대충 보면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죠. A 공장에서 냉장고와 TV를 생산하고 냉장고와 TV를 생산하는 냉장고는 부품 1과 부품 2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B 공장에도 냉장고와 TV를 이만큼 생산하는데 사실 TV에는 냉장고가 20대니까 냉장고에는 부품이 이렇게 필요하고 20대 만들게 그 다음에 TV는 부품이 이렇게 필요해. 근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두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A 공장에서 냉장고를 30대 만드는데 냉장고를 30대 만드는데 A 공장에서
냉장고를 30대 만드는데 냉장고 30대 만들 때 부품일은 5개. 그렇죠? 그 다음에 TV를 10개 만들었는데 TV의 부품 1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부품 1, 부품 1.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30대분의 부품 1은 5개, 10대분의 부품 1은 10개. 그래서 부품 1은 요만큼의 A공장에 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자, 좀 알아보긴 어렵지만 당연히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표로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이런 로직을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알아보기 어려운데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렬을 써갖고 이제 서로 두 개의 데이터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매개로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장 A, B에서 필요한 부품 1, 2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A 공장에서 냉장고와 TV를 생산해요. 냉장고와 TV를 생산하는데 여기 냉장고 하나당 들어가는 부품 1, 2와 TV 하나당 들어가는 부품 1, 2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을 뭐 하신 거야? 결합해서 소위 결합이라는 건 다소 추상적으로 쓴 건데 얘를 매개로 연결을 해서 곱셈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연산을 했다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딱 이거 하나만 해봤지만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B공장에서 그럼 부품 2는 얼마나 씁니까? B공장에 냉장고가 20대니까 얘 부품 2는 그렇죠? 요거랑 그렇죠? 계산해야 되겠죠? 20대니까 20대고 냉장고의 부품 2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20대 B공장에 20대 냉장고 20대 냉장고의 부품 2는 요거 두 개가 곱해지면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15라. 그 다음에 B공장에서 TV도 만드는데 TV의 부품이 TV의 부품 2는 15 곱하기 20이고 그게 얘라는 거죠. 15 곱하기 20 곱하기 15. B공장의 부품 2가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를 다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A공장, B공장이 있고 A공장, B공장이 있고요. 여기 행정보, 여기 행정보죠. 그렇죠? 두 공장이 있으니까 A공장, B공장. 여기에 행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행에 관한 정보로 왔고요. 자, 필요한 부품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열정보, 부품 1과 부품 2의 정보가 여기 부품 1과 부품 2로 온 거죠. 그렇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매개가 되었어요? 한자가서 어려울 수 있어요. 매개가 됐죠. 그렇죠? 뭐가 연결고리죠? 바로 이 냉장고와 이 냉장고가 연결고리고요. 그렇죠? 요렇게 얘와 얘가 연결됐고 얘와 얘가 연결이 되었고 이 표에 행정부와 열정부에 없는 게 뭐죠? 냉장고와 TV가 없죠. 냉장고와 TV는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안으로 부품 개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 행과 얘 열이 남고요. 얘 열이 남고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얘 행과 얘 열이 최종 남은 거고요. 맞습니까? 자, 이 안에 정보는 뭐가 돼요? 냉장고와 TV의 부품의 어떤 총 개수, 사용하는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사라졌죠? 냉장고와 TV가 사라졌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와 얘가 뭐가 된 거야? 매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행렬은 뭐냐면 곱셈은 이렇게 곱셈한다는 겁니다. A와 B가 있어요.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에 지금 곱에 1행 1열이 있겠죠. 자, A, B를 그냥 C라고 두고 C는 C1, C12, C21, C2가 있을 텐데 오케이? 자, 여기 들어오는 정보는 뭐냐면 얘 뭐야? 1행의 정보와 오케이? 자, 다시 여기도 볼까요? 얘 1행 뭐죠? A 공장의 정보와 부품 1, 얘 1열의 정보가 여기 있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야? 얘 1행과 얘 1열의 정보가 뭐야?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곱해지는 거야? A랑 P랑 곱하고요. 그 다음에 B랑 R이랑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요. A의 여기죠. 이 부분이죠. 얘 1행의 정보와 얘 1행이죠. 얘 뭐야? 부품이니까 이 열의 정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야? 얘 1행과 얘 뭐야? 이 열이 1행과 이 열이 1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의 연산은 AQ 그다음에 S죠. BS다. 너랑 곱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로 그런갑다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얘를 열심히 뚫어져라 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괜찮고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필요한 거 구하는 게 뭐야? 이 공장과 이 부품 총 개수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얘 이행과 얘 뭐야? 1열이 어디에 들어와? 이 자리에 들어오신다면 돼요. 여기서 뭐가 왔다고? 행정보가 왔고 여기서 뭐야? 열정보가 곱해져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곱이 뭐가 되겠어? 이행 CD와 PQ가 PQR CD와 PR이 곱해지는 거야. CP DR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CQDS다. CQ 더하기 DS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만약에 행정을 완전 처음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굉장히 어색해서 옛날에도 곱셈 시켜보면 다들 버벅버벅 하는데 조금 지나고 뭐 구구단 외우듯이 좀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도 보이죠? 그 밑에 제가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어쨌든 간에 너가 1번과 2번 그 다음에 여기도 3번과 4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건 1번 곱하기 3번 1행과 1열이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야? 1행과 2열이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2행과 1열 여기는 2행과 4열이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라면 돼요. 글씨가 너무 별로네요. 이렇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곱하다 보면 m 곱하기 k 그 다음에 k 곱하기 n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뭘 갖고 와요? 다시 여기서 이 첫째 행렬에서 뭘 갖고 오죠? 행정보를 갖고 온다고요. 이 둘째 행렬에서 뭘 갖고 와요? 열정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4개 중간에 이어지는 애들은 얘네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얘 열과 얘 행이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만들어지는 건 뭐가 돼요? m 곱하기 n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은 뭐 해야 돼요? 같은 숫자여야 돼요. 즉 2 곱하기 3행렬과 3 곱하기 2행렬을 곱하면 몇 행렬이 돼요? 2 곱하기 2행렬이 돼야 돼요. 얘와 얘가 4개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남는 건 다시 말씀드려요. 얘 행정보, 얘 열정보로 새로운 행렬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강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뒤에 존나 많이 넣어놨거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산을 전부 계산할 수 있음을 동시에 여기서 제가 뭘 녹이려고 했냐면 여기에 행렬의 특성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밑에 분석까지 넣어놨으니까 하나하나 찬찬히 저와 함께 해가시면서 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1번은요. 몇 행 몇 열? 자 그러면 봐봐. 1행 2열이고 너는 2행 1열이지. 연산하시면 몇 행 몇 열이 돼? 1행 1열짜리 하나가 나와. 하나가. 자 그래서 3, 2, 4, 5, 22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순서대로 알겠어요? 곱하고 더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선생님 얘는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써야 되나요? 둘 다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짜리 성분 하나짜리는 괄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몇 행 몇 열? 2행 1열이고요. 오케이? 2행 1열 오케이? 하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너는 1행 몇 열? 2열이 돼요. 알겠습니까? 2행 1 야씨 2행 1열하고 1행 2열이니까 아주 놀랍게도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2행 2열이 만들어져요. 자, 뭐 어떻게? 너랑 곱하세요. 너랑 곱해서 8이라고 쓰고요. 너랑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5, 2, 10이 되고요. 15가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 뭐와? 행정보와 얘 열정보로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 1행과 얘 1열이 1행 1열로 가고요. 1행과 2열이 1행 1열로 가고요. 2행과 1열이 2행 1열로 가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175페이지에 있는 그 화살표와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 1행과 1열이 1행 1열로 가고요. 1행과 2열이 1행 2열로 가고요. 알겠습니까? 거기로 원소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몇 행 몇 열? 1행 3열? 3행 1열. 오케이?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너랑 곱해서 6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0이 되니까 자, 최종 얼마가 돼요? 5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너는요 2행 자 1행 몇 열? 2열이죠. 1행 2열이고요. 너는 몇 행 몇 열? 2행 2열이니까 결과는 몇 행 몇 열? 얘네가 맞는 거야. 1행 2열이야. 이것만 봐도 얘는 뭐가 남아? 행. 얘는 뭐가 남아? 열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너의 행정보와 너의 열정보 알겠습니까?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
1행과 1열이 만나서 어디다 쓴다고? 1행 1열에 쓴다고요. 1행과 1열이 만나서 1행 1열 쓰면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곱하니까 3 마이너스 플러스 4, 7. 알겠습니까? 천천히 할까요? 자, 3 더하기 4. 그 다음에 1행과 2열이 만나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 1행 2열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선생님 밑에는요 없잖아. 2행이 없는데 여기서 왜 2행이 나와?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 한 거야?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너 7, 너 마이너스 7이 되다. 알겠습니까? 기본 연산은. 오케이? 너의 행과 너의 열이 만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원소는 원소끼리 곱해서 넘어오시고 곱해서 넘어오시면 돼요. 여기 2행이 없는데 2행이 쓸 리가 없죠. 여기서 뭐가 들어온다고? 첫 번째에서 행. 이쪽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열. 알겠어요? 자, 당연히 행과 열이죠. 행 마이너스 2, 4. 이거 되고요. 마이너스 3, 20. 17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행이 없다니까. 이게 다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보면 이거니까 밑에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1행이잖아. 2열이라고. 그럼 여기 몇 행 몇 열? 1행이 2열이 남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가서 얘랑 하고 그렇지? 얘랑 했어. 얘는 할 게 더 이상 없다니까. 밑에 갈 게 없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좀 헷갈리면 2행 1열 그렇죠? 1행 2열 2 곱하기 1, 1 곱하기 2, 2 곱하기 2 만들면 되지. 네, 그거는 검증이고요. 얘들아, 2행과 2열이 온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럼 얼마야? 3일은 3. 1행 2열. 1행 2열이 와서 3, 4, 12. 됐습니까? 2행 1열이 와서 2. 2행 4열이 와서 8. 이렇게 온다고요. 이렇게. 알겠어요? 너의 행, 너의 열. 알겠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야, 근데 얘들아, 너희들 처음에서 그런 건데, 선생님은 다 쉽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도 내가 처음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남유생 가야 진짜야. 지금은 그냥 누구나 다 해. 오케이? 뭐 니들 말을 따르지만 5등급도 행렬은 할 줄 알아. 그냥 처음에 어색해서 그렇지. 곱하다 보면 다 곱해져. 알겠습니까? 6번까지 한 거지? 7번? 별거 아니야. 봐봐. 야, 너랑 하잖아. 너랑 하잖아. 그냥 쓰면 된다니까. 나중에는 이거랑 해. 그럼 2-2라고 1-2니까 0이네. 3-4하고 4, 2니까 아이씨 5네. 이게 다야. 이렇게 곱해서 하나? 곱해서 밑에다 쓰면 된다니까. 알겠지? 행렬 알겠습니까? 3, 2, 6, 7, 3, 21 마이너스 4, 15 27, 11 끝. 됐죠? 알겠어요? 자,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 차근차근 같이 따라 하시면 돼. 너랑 너. 아이씨. 너랑 너야. 알겠어? 오케이? 구분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4, 5, 20. 자, 3, 2. 천천히 쓸게요. 5, 3. 3, 4. 5, 6. 3, 4. 5, 6. 1, 2. 2, 3. 1, 이거니까 1, 4. 2, 6. 이렇게 구한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대강 느낌은 오죠? 여러분들이 익숙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푸시고 뭐 센 푸시고 해서 계산만 계속 해와요. 계산만 하시면 돼요. 좀 빨리 할게요. 여기부터냐? 여기부터네요. 계산 빨리 할게요. 6, 15, 12, 30 맞지? 1, 2, 6, 8, 4, 12 점. 6하고 4예요. 10이요. 18, 3, 3, 9, 6, 1은 6, 3, 5, 15, 6, 2, 12. 됐습니까? 9번, 10번 잘 때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뭘까요? 3, 5, 1, 2, 2, 4, 3, 6이잖아요. 이 두 행렬하고 뭐예요? 자리만 바꿨죠. 근데 같아요. 결과가 같아요? 안 같아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A, B는 BA와 같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교환법칙, 뭐 결합법칙, 뭐 분배법칙 어려우면 교환은 자리 교환 됐습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행렬의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짱이라고 해서 행렬의 곱셈이 어려운 건 다 얘 때문에 어려워져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B랑 BA랑 같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약간 느낌으로도 알 수 있어. 왜? 계산이 존나 복잡한데 같을 리가 있나? 알겠습니까? 옆에 뭐 갖다 놓은 뭐 수식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얘 계산해 볼게요. 2, 1, 4, 2, 8이네요. 2하고 8이니까 10, 2, 16, 18, 3, 1, 6, 22, 15, 3, 1, 6, 4, 24, 27. 자, 요거 11번도 그냥 하시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죠. 그쵸? 자, 볼까요? 어때요? 이번엔 10번하고 11번하고 비교해 보실래요? 10번하고 11번하고 비교하시니까 뭐가 돼요? 결과가 어떻죠? 같죠? 결과가 같은데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이 같습니까? 왼쪽 건 같죠? 2, 4, 3, 6이라고. 근데 오른쪽 건 3, 5, 1, 2, 1, 2, 4 같아요? 안 같아요? 0 다르죠? 그쵸? 이거 가능해요. 뭔지 알겠어요? AB와 AC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어쩔 수 있어요? B와 C가 같아요? 아니요, 안 같아요.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B도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문자라고 했으면 AB 곱하기 AC야. 그러면 AB 곱하기 AC야. 이런 식이야. 그러면 B랑 C랑 같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이고요. 아니면 뭐 해야 돼요? A가 뭐 해야 돼? 0이죠. 근데 A가 0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뭐야? 같다고 해서 두 행렬이 같다고, 연산 결과 같다고 해서 같다고 볼 수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복잡하다고 했어. 왜 복잡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된다니까. 옛날에 역행렬은 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긴 했네. 역행렬은 더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보면 알아. 야,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증명하고 싶으면 아까 이거 해보면 돼. 야, ABC랑 PQRS랑 곱하고 이거 순서 바꿔서 곱해봐. 그럼 0 딴 거 나와. 야, 이게 행으로 오고 이게 열로 오는데 어떻게 같아. 야, 이거랑 곱한 거랑 봐봐. AB랑 PQ랑 야, 다 그냥 받아야겠다. AB랑 PR이랑 곱한 거랑 PQ랑 AC랑 곱한 거랑 같다고? 에이, 말이 안 되잖아. 행과 열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만 생각해보면 그냥 봐도 알 수 있다. 됐죠? 자, 얘요.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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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자, 이것도 있죠. 뭐예요? 두 개를 곱했는데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영행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A 0인가요? 그럼 영행렬인가요? B 영행렬인가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어려운 말로 거기다가 조그맣게 써놨는데 영인자라고 해요. 근데 영인자란 말은 약간 현재 교육 과정에 남아있지 않고 없어진 지 꽤 됐어요. 근데 영을 만드는 인자라는 거야. 영을 만드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죠. 2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고요. 8 마이너스 8이 돼서 0이고요. 4 마이너스 4가 돼도 0이 돼요. 뭐예요? 0이 한 개도 없어도 0이 될 수도 있어.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A에서는 0이 맞네요. 아니요. 0이 한 개도 없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두 뭔가를 곱해서 0이 됐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다시 봐도 마찬가지라니까. 야, 어떻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AB 더하기 PR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야, 이것만 봐도 뭐잖아. 뭐랑 곱해서 뭐랑 빼주고 막 이럴 수 있잖아.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고. 이 하나의 자리가 단순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뭐야? 이 안에 다른 연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2 곱하기 3하고 빼기 뭐 6 곱하기 1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숫자가 다양해도 연산해서 0 만들 수 있으니까. 14번 계산하면요. 너 3, 너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9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6. 됐나요? 자, 봅시다. 여기다 다시 나왔죠. 그럼 얘가 뭐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1은 아니죠. 왜냐면 좀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야, 여기다 1111 하면 뭐가 되냐? 이거랑 이거랑 더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지 똑같은 게 나올 리가 전혀 없어. 그렇지? 그러면 이거 알아요? 혹시 이거 행렬을 방학 때 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많이도 안 하는데 그래도 누군 했을 수 있잖아. 한 번 했어요? 했어요? 그 안 했어요? 이거를 만드는 게 있어요. 1236에다가 1001을 곱하면요. 자, 생각해보면 좀 이것도 편해. 이것도 편해. 왜? 행열, 노, 행열, 너, 행열, 너, 행열. 아, 너 갖고 오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안 해도 돼. 자, 계산 진짜 해보면 이렇게 1을 만들죠. 이렇게 0이 되고 이렇게 돼서 2가 되고요. 3이 되고 0이 돼서 3이 되고요. 0이 되고 6이 돼서 6이 돼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2라고 쓰고요. 이름은 뭐냐면 단위행렬이라고 불러요.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고 A2는 A이고 B2는 B가 돼요. 숫자 1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단위행렬이라고 하는데 왜 단위행렬이라고 부르냐면 교육과정에 살아서 할 말이 없어요. 단위원이라는 게 있고 숫자 연산의 단위원, 실수 계산의 단위원은 원래 이제 곱하기 1,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단위원, 역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단위행렬인데 그냥 단위행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단위행렬 2가 있는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봐봐요. 뭐랑 뭐랑 곱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B는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2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숫자 1과 같은 역할.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야? 행렬의 성질을 물으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15번. 그래서 지금 제가 9번부터 14번까지 그 밑에 보시죠? 9번, 10번 A, B는 B랑 다르고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이 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쭉 써놨고 뒤에 가서 다시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연산은 15번 연산은 그냥 연산하시면 돼. 이거 몇 회면요? 3행 2열이죠. 너는 2행 3열이 되겠. 아니 미안해. 2행 3열이죠. 2행 3열이고요. 너는 3행 2열이 되니까 너는 2행 2열로 나오겠죠. 그렇죠? 행과 열을 다 곱하시면 돼요. 4, 2, 1, 8, 9, 마이너스 5니까 4. 24, 28, 3 마이너스 3이니까 25. 6, 8, 3, 6, 18, 2, 4, 8, 26. 그냥 마시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양변에 A 뭐 곱하고 이런 건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 자, 모르는 2차 정사각형렬이 나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무거나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야, 모르는 2차 함수가 나오면 뭐라고 쓰니?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모르는 함수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치? 모르는 행렬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써. 아니, 지금 이걸 여기다 넣은 거는 다른 건 됐고 비슷한 문제 뒤에 가면 또 있으니까 다른 건 됐고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넌 뭐가 돼? A네. 그치? 이렇게 곱해서 뭐가 나와? A가 나오지. 그치? A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치? 이렇게 곱해서 뭐야? C라는 게 나오지. 그치? 그럼 A는 2고 C는 3이었다라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치? 뭐야? 2하고 3이 나왔으니까 2, 3, B, D를 가지고 2, 3을 하시면 뭐가 돼? 4와 3이 나오니까 오케이. 또 계산하시면 뭐가 돼? 4.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모르는 2차 정사각형률을 물으면 그냥 뭐야? 뭐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거야. 미지수 침 몇 개야? A, B, C, D 4개고 사실은 여기서 뭐야? 식이 2개씩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총 4개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계산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곱셈 성질 중 오류, 착오는 전부 다 뭐에서 온다고요? 여기서 와요. 그러니까 행렬 곱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곱셈은 할 줄 아는데 이거고 행렬 연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너예요. A, B와 B가 같지 않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밑에도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연산 결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A, B, C, D, P, Q, R, S면 이거 곱하기 이거랑 상식적으로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을 리가 당연히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건 봐도 알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 왜 같아? 같을 리가 만무하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행렬의 모양으로도 뭐 대충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2 곱하기 3행렬하고 3 곱하기 2행렬을 곱하면 2 곱하기 2행렬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 사라지니까. 근데 뒤집어서 3 곱하기 2행렬하고 이거 자리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3 곱하기 3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나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말했지만 이쪽에서 행정보, 이쪽에서 열정보가 오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행정보, 이쪽에서 열정보를 받으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르다. 근데 다 다른 게 아니다. 다 다른 게 아니고 당연히 실습에는 뭐 할 수 있다? 실습에는 교환 법칙할 수 있다. 즉 2 곱하기 3a는 6a라고 하는데 이거는 3 곱하기 2a처럼 6a가 가능하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실습에는 교환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죠?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묶을 거냐 이렇게 묶을 거냐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뒤집지는 않잖아요. 순서를 바꾸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냥 뭐 성립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기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시면 어차피 그 합성에서 똑같아요. 이거 함수인데 함수 합성인데 이것도 성립 안 해요. 뭐가 먼저냐 어떤 연산이 먼저냐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껄끄러울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 그 다음에 요것도 A, B, C 이렇게 곱하시면은 요거 분배하거든요. A, C, B, C 당연히 가능해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가능해요. 뭐가 안 된다고요? A, C, C, B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B를 여기다 안 곱하고 여기다 곱하면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숫자는 가능한데 자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다 넣어놨죠. 자 A는 0이고 또는 B는 0이면 A, B는 뭐야? 영행렬.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면 영행렬이 뜬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1, 2, 3, 4와 0, 0, 0, 0을 하시면 당연히 곱하고 하면 다 모여서 다 0이 되니까 이건데 근데 조심하셔라. 뭐야?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게 참이다라고 하면 이게 참이 아닐 수 있어. 이게 공통수학 2거든요. 이게 원명제가 참이면 영명제가 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공통수학 2를 안 하셨으니 그냥 뭐 이게 뭐라고? 이걸 만드는 A와 B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려운 말로 이 교과서에는 없는 말일 거예요. 사라진 말일 거예요. 영인자라고 해요. 영인자. 영을 만드는 뭐가 있다?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네가 0이 아니고 뭐야? 네가 0이 아닌데 뭐일 수 있어? 곱하면 0이 나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다가 뭐가 빠지고 뭐가 빼지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 0으로 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만 하셔도 상관없겠다. 다음이요. 자 행렬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행렬을 제곱한다라는 건 간단하게 A란 거. A 세제곱은 A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똑같아요? A 제곱에다 뭘 곱한 거야? A를 곱하기 A가 되지. A 제곱에다 A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3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것처럼 뭔가 한 방에 세제곱을 한다는 게 아니라 걔를 여러 번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사실 거듭제곱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뭐야? 3을 3번 곱했다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숫자와 다른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너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닐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자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이 나오잖아요. 한 개짜리는 쉬운데 두 개짜리부터 뭐예요? 2번 곱한다?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냥 바보처럼 그냥 곱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뭐야? 이렇게 보면 뭐가 돼? A가 되죠. A가 되니까 뭐가 돼요?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AB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BA예요. AB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B 제곱인데 그쵸? 근데 당연히 얘가 된다는 건 뭐야? AB가 BA가 뭐야? 우리가 같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냥 너예요.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 만약에 얘가 행렬 연산에서 얘와 같았대. 그럼 무슨 얘기야? AB와 BA가 뭐하다고? 같았다는 얘기야.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같아졌다라는 걸 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AB의 제곱은요? 이건 뭐야? AB를 2번 곱했기 때문에 AB가 그냥 답이에요. A제곱 B제곱이야 라고 하면 뭐야? 이게 뭐야? 얘가 두 개가 뭐야?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것을 뜻하니까 AB는 BA랑 같다라는 걸 뜻해요.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아는 모든 그 제곱골에 대한 연산이 성립할 수 있다면 뭐야? AB는 BA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밑에 다 써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해보시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의 단위행렬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78페이지 단위행렬 이전에 200, 그냥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72번. 시간이 너무 없어서. 272번은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A 두 번 곱하고, 이거 곱하기 진짜 하면 곱하기 현상이 사실은 뭐 어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졸라 괴롭죠. 곱하고 그럼 1, 1, 1, 0, 1이고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0, 0, 0, 0, 0이고요. 4, 9 이렇게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A만 두 번 곱해야 돼. 그러면 이제 너랑 너랑 곱하고 바꿔 너랑 너랑 곱하고 너 곱하고 어때요? 개짜증나죠? 그럼 이게 무슨 식이에요 사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셔야 되니까 뭐야? A로 이거 두 개 뭐 할 수 있어요? 묶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뭐 하면 돼? 묶을 수 있어요. 다만 묶을 때 B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되지 뒤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묶기 심해서 너는 뭐가 돼? A가 되고 너는 뭐가 돼? B가 되죠.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A-B와 뭐야? A 플러스 B가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순서 바꾸시면 위험하시니까 순서 바꾸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하시면 돼? 빼서 곱하시고 더해서 곱하시면 되겠죠. 자, 빼면은 마이너스 1, 0, 우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면 3 마이너스 2, 3, 5니까 요거 두 개 연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산 법칙이 있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연산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연산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맞지? 우리가 만약에 A, B가 B에 같았으면 뭐야? 날라갔겠네? 그럼 A제곱 뭐야? B제곱이겠네? 이거 뭐야? 합차. 그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거 합차인데 이거 거꾸로 쓰면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 생각하셔서 묶는 게 최고 좋아요. 그냥 합차다 이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자, 다음 2번. AB 플러스 BA를 구하래요. 요것도 똑같죠, 그러면. 자, 이게 있고 이게 있대. AB 플러스 BA래요. 이거 어디서 나오죠? 뭐에서 나와요? A 플러스 B의 뭐야? 제곱을 했더니 나오죠. 뭐가 나오던가요? A제곱, 그죠?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미안해. BA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0, 1, 2, 3을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지? 그러니까 제곱 곱한 걸까? 두 번 곱한 것은 뭐야? 3, 2, 1, 0에다가 더하기 뭐야? AB 더하기 BA를 했으니까 이거 곱하신 다음에 이걸 뭐 하면 돼? 옆으로 넘어가서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딱 하나 빼고. 딱 하나도 아니야. 어려운 게 없어. 그냥 하면 돼. 바보처럼 연산하고 바보처럼 하면 돼.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원래 성립형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뭐야? AB랑 뭐 하는 거야? BA랑 같았다라는 거죠. 빨리 계산하면 돼. 1, 2, 3, 4과 0YX6과 0YX6과 1, 2, 3, 4가 같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 얼마야? 2X고요. Y 더하기 10이고요. 0이고 X 제곱이고요. 4네 4. 미안하다. 4X고요. 그 다음에 3Y 4, 6에 24. 요것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행렬의 거듭 제곱꼴은 그냥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A10이니까 그러면 너는 1에다가 2의 10승에다가 0에다 1이겠구나 이거라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니까 뭐 해봐야 돼? 무조건 그냥 다 해봐야 돼요. 이게 뭐죠? A의 제곱이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1, 1, 1, 0, 1, 1, 2, 2, 1, 4, 1, 0, 0, 1, 1, 0, 1, 0, 0, 0, 0, 0, 2, 0, 1. 1 됐습니까? 이게 A 제곱이야. 자, 이거면 이게 제곱된 건지 아니면 두 배로 곱해진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세제곱도 하셔야 돼. 세제곱은 뭐야? 제곱에다가 뭐 곱한 거야? A 하나 더 곱한 꼴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1일 거고요. 2, 4, 6이 되겠네요. 그럼 뻔하네. 그치? 세 번째에서 6 나왔잖아. 맞니? 나머지는 똑같겠지.
아, 그렇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A에, 자, 추천하는 거 A 몇 번째를 구해요? N번째를 구하세요. 얘 10승이라면 그냥 10승 구해도 되는데 A에 뭐야? N번째라고 부르는 걸 구하세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야? 1 그대로일 거고요. 그쵸? 규칙상, 그쵸? 0도 그대로고 1도 그대로. 얘는 뭐야? 2일 때 4고 3일 때 6이니까 N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 2N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든 수열이든 모든 자들을 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일 때 구하면 돼? 여기다 10인 상태를 구하면 돼요. 답을 하나 구하시는 건 맞는데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다음 과정으로 뭔가 넘어갈 때에는 그래요. 우리가 임의의 N번째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얘도 똑같아요. 얘도 어떻게 되시는지는 뭐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이 4고요. 0이네요. 4. 2, 0, 0, 0, 0이고요. 빨리 계산하시면 0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9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제곱입니다. 이게. 세제곱하시면 뭐야? 2, 0, 0, 3 한 번 더 때리시게 되는 거. 4, 2, 8이 되네. 아, 이제 느낌이 오죠? 뭐가 와요? 0이고요. 9, 3에 27이네요. 아, 이게 세제곱이야. 그럼 뭐야? 2의 몇 승? 3승. 3의 몇 승? 3승이니까 결과적으로 2의 n승, 0, 0, 3의 n승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하나둘씩 해보면서 규칙을 찾는 것밖에 없고 거듭제곱은 한 방에 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뭐 이런 건 가능하죠. A 4제곱은 A제곱이랑 A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쵸? 제곱을 구해서 한 번 제곱을 곱해서 네 번째 거 구할 수 있을 텐데 N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1, 2, 3, 4를 하나씩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